안녕하십니까. 북한 탐사의 이윤걸입니다. 북한은 사실은 중국하고 가깝고 미국하고 적대국이죠. 대만은 중국하고 어떤 적국 관계잖아요. 결국은 미국과 가까워졌죠. 서로의 비밀, 안보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거를 처음으로 알려주면서 이런 외교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북한과 중국 간에는 소위 머택동이 말했던 술취의 관계, 입술과 잇몸과의 관계로 묘사되곤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김정은과 시진핑의 관계가 좀 소원해진 것 같기도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바랄 정도의 적국 관계는 절대로 될 수도 없는 관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반드시 변화를 자초합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사이에 급속히 미중 관계가 가까워지고 한중 관계가 가까워졌습니다. 1979년에 미국과 중국은 사실은 중국이 개혁개방 노선을 취하면서 엄청나게 빨리 가까워졌죠. 미국 키신저 국무장관과 조은라이 중국 국무원 총리 사이에 회담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런 대탕토 분위기 속에서 핑퐁 외교라고 하는 관계가 이어지면서 중국은 급속히 시장 자본주의를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독재의 어떤 이념은 버리진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사실 많이 변했죠. 북한은 어마어마한 불만을 품었었습니다. 변절자, 사회주의 기치를 배반하는 중국, 중공 해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갑자기 그렇게 가까워지면 중국과 적국이었던 대만은 어떠한 불만이 있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까지 가까워지면서 미국과 대만은 1979년 1월 1일 국교관계가 단절되고 4월에 그 주 대만 미군 사령부가 해체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한미 동맹의 기초가 뭐죠? 주한 미군 사령부가 해체됐다는 의미나 같은 겁니다. 미중 상호바이 종화 조약이죠. 그러니까 장기서 대통령 총통이 있을 때 맺어졌던 미중 상호방위 조약이 만료돼서 그냥 다시 재계약 안 하면서 폐기됩니다. 한국과 대만 사이의 관계 및 미국과의 대만과의 관계도 결국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북한하고 되게 가까워졌던 겁니다. 북한과 대만 사이에 9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 한 해 평균 5명 좌우의 유학생을 서로 교류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실제 겪었던 사실이지만 그때 당시 북한이 접근할 수 없는 선진국 또는 자유세계의 정보나 어떤 기술들이 처음에는 대만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가령 실례도 해킹 기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금 세탁도 사실은 대만에 있는 북한이 비공식적으로 만들어 나온, 공식적으로는 일반 무역회사 같지만 실제로는 다 북한의 정보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시기 북한과 대만 사이에는 이 문서를 보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태천군관학교 교장, 국가안전보위부 평양기술대학 학장에게 하신 말씀, 지금 현재 교육하고 있는 중국 대만 학생들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을 빨리 끝내고 태천군관학교에 보내어 교육시켜야 합니다. 이미 북한은 대만의 정보 관련 또는 안보 관련된 유학생들을 우선 국가안전보위부 평양기술대학 내에서 지금 입학시켜서 교육하고 있다는 거고, 그것이 잘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이미 우리는 북비 지시문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특히는 주목되는 거는 이 군사작전 관련되는 교육을, 여기서 안보교육 관련된 유학생들을 다시 군사작전 교육을 할 수 있는 태천군관학교에 게릴라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공부시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특히 이 대목에서 대만 학생들이 훈련 성적이 좋다면서 만족을 표시하는 문구도 있는데, 과연 대만 유학생들이 주적이 누구이고 우리가 북한에서 또 말하는 주적이 누군가를 우리가 좀 유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히 90년대, 이건 98년 지시입니다. 그런데 2005년 7월 7일에 또 다른 지시, 우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대만에 나가 있는 공작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교관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관이 아닌데 외교적인 일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하고 있는 사업을 마저 끝내고
미국 놈들에게 골탕을 먹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중국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철저히 국비밀에 붙여 한마디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렇게까지 아주 우호국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내부에서는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그걸 전제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국비 지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 정보기관들은 중국 동북 지역에서 수많은 정보원들을 파견하여 우리에 대한 모략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반국가 음모들의 절반 이상이 중국을 경유하여 침투된 적들과 그들에게 매수된 공화국 국민 또는 화교들입니다. 화교라는 것은 북한에 있는 중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 화교라고 그럽니다. 만일 참고로 하나 더 설명드린다면 북한의 국적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여러 가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조교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화교들이 이런 그러니까 북한 행위를 하고 있다. 근데 중국 측에서는 여기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중국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형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이 질적으로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들의 국가적利益을 위하여서는 그가 누구이든 가리지 않고 손을 잡으며 친구 하나쯤 희생시키는 것은 무방하게 여깁니다. 2005년 10월 9일 날 국가안전보위부 사건 담당 부부장한테 지시한 비공개 국비 지시입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이전 관계가 아니다. 우리가 또 완전 질적으로 이미 변했다. 북한 김정일은 이미 중국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반국가 또는 반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은 뒤에서 중국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고 있다. 그 밑바탕에 누구예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이런 사회에서 북한이 좋아하지 않는 나라들이 뒤에 있다는 걸 지금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북중 사이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뭐 무조건 중국은 북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거고, 특히 지난날 중국이 자기들의 가장 가까운 형제 국가였는데 중국이 이제는 친구 하나쯤을 희생시키는 그것을 무방하게 여길 국가로 지금 노골적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일 때부터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이제 이 지시에 이런 게 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고 그랬어요. 중국은 현재 우리와 가장 가까운 국가이지만 앞으로 가장 경계할 국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정일은 사망 전에 2011년에 아마 2번 갔었죠? 중국에. 2010년에 한 번 더 가고. 이때 후진타오하고 온자바오 이제 만나서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북한이 그때 좀 많이 요구했어요. 우리 좀 어려운데 많이 도와달라. 우리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이 말이거든요. 우리라고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갖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면서 어느 수위까지 좀 이렇게 교강돼 있었냐면,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이 조준점이 베이징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뉘앙스로 직접 말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 후진타오까지도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김정일은 2000년 10월 물론 립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클린턴 대통령의 위임을 바꿔서 특사로 위임을 받고 방북한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군은 이제 한반도 안정자로서 역할을 인정한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2023년이죠. 1월 24일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을 여러 번 만났던 당시 CIA 국장 출신 마크 폼페이오 전 그때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죠. 자기 회고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김정은이. 이렇게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내 미국인이 필요하며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를 티베트나 신장처럼 다루기 위해 미군의 철수를 필요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말이 나오게 된 앞뒤 전후 사정을 조금 더 알아야 되겠지만,
김정일과 김정일에 의해서 후계자로 된 김정은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역설적으로 또는 시계적으로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북한 김정일, 김정은이 어떠한 시점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에 대해서 분명히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걸 어떻게 표현됐어요? 최소한 98년부터 2005년까지라면 7, 8년 동안 대만에 있는 유학생들을 그것도 안보기관 관련된 특히 미국을 반대하는 또는 중국을 반대하는 일과 관련해 서로 교류하고 있었다. 밀접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북한과 대만, 대만과 중국, 대만과 미국 이런 관계를 사실은 이 특수관계를 이 자료를 통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국제사회는 지금 미국이 물론 초강국입니다. 대만이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뭐 중국이 아무리 했다 해도 아직까지 미국이 가려면 좀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익관계에서는 중국은 이웃한 국가입니다. 또 중국 시장에는 아직까지 우리 진출된 여러 가지 기업이나 이권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야 될 이 땅에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될 핵심 이익이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최고로 가장 중요한 건 한미동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학관계를 잘 이용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대만과의 북한과의 특수관계를 우리는 특별히 잘 인지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유리하게 다가올지 그거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관계를 국민들도 어떻게 잘 인지하고 자기 어떠한 견해를 발표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앞으로 핵심 이익도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재미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